여러분, 딱 10초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대한민국 60살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도 모르게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아침 습관을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그 원인이 술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몸에 제일 좋다고 믿고 드시는 아주 익숙한 음식 조합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침마다 삶은 계란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 혹은 두 개. 부담 없고 값싸고 단백질 좋다고 해서 수십 년째 같은 방식으로 드셔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계란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란은 여전히 예순 이후 근육을 지키는 가장 완전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계란과 늘 함께 등장하는 음식들입니다. 제가 신장질환 연구자로서 오랜 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큰 병도 사고도 없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이 아침 식사 잘 챙겨 드셨다는 이유 하나로 어느 날 갑자기 콩팥 수치가 떨어지고 투석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입니다. 며칠 전에도 72세 박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등산 잘 하시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뒷산을 오르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눈밑이 푹 꺼지고 걸음걸이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으라고 아침마다 계란 챙겨 먹었는데 왜 검사 결과가 더 나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영상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고개 끄덕이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계란을 드시면서 혹시 이런 음식도 같이 드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감, 두유, 식후 바로 마시는 커피나 녹차. 이 조합들 겉보기엔 전부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예순이 넘어가면서 우리 몸의 소화 능력과 콩팥의 역과 능력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화 효소 분비는 줄고 단백질 노폐물을 처리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계란 단백질이 특정 음식과 동시에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영양이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아프지 않게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속이 조금 더부룩한 정도, 소변에 거품이 조금 생기는 정도, 피곤한 느낌이 오래 가는 정도. 대부분은 나이 들면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치면 몇 년 뒤 콩팥 기능 저하라는 결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겁주기 영상이 아닙니다. 당장 망가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침 식탁에서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특히 예순 이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3가지 음식 조합을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완전히 끊어야 하는지, 언제 먹으면 괜찮은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계란을 버릴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아침 식탁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가을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계란과 함께 드시는 의외의 음식 하나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을만 되면 이런 아침 드신 적 있으십니까? 삶은 계란 하나 먹고 입이 퍽퍽하니까 달콤한 홍시 하나 혹은 단감 몇 조각, 속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자연에서 난 음식이니 몸에 나쁠 리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서 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가장 많이 봤던 조합 중 하나가 바로 계란과 감입니다. 이 조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독이 된다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소화 환경의 변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순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소화 효소의 반응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젊을 때 위장은 성능 좋은 믹서기였습니다. 조금 거친 재료가 들어와도 웬만하면 곱게 갈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장은 오래 쓴 믹서기입니다. 힘이 약해졌고 처리 속도도 느립니다. 이 상태에서 계란의 고단백질과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동시에 들어오면 위 안에서 쉽게 뭉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건 특정 연구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소화기 분야에서 오래 알려진 단백질과 탄닌의 상호작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저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정도로 지나갑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73세 김 어머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집 마당에 감나무를 키우시던 분이었습니다. 가을이면 홍시가 넘쳐났죠.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 드시고 홍시도 아깝다며 2개씩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좀 더딘 느낌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작스러운 폭통이 찾아왔습니다.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었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 안에 단단하게 뭉친 음식 덩어리가 배출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드문 경우지만 고령층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분명히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감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란을 포함한 식사가 위에서 어느 정도 처리되어 아래로 내려가기까지는 대략 2시간에서 3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점심 이후 혹은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시간 차이 하나만 지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계란 옆에 감이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둘을 식탁에서만큼은 조금 떨어뜨려 두시는 것, 그게 오늘 2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은 가을에만 조심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조합은 1년 내내 그리고 거의 매일 반복됩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해야 한다는 말에 가장 성실하게 반응하신 어르신들일수록 더 자주 드시는 조합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아침마다 계란과 함께 드시는 두육, 이 조합이 왜 예순 이후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 나 이거 매일 먹는데 싶으셨다면 영상 잘 보고 계신 겁니다.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이런 식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삶은 계란 2개, 그리고 무가당 두유 1팩, 단백질 보충에 최고다. 고기보다 콩 단백질이 더 좋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재산이다. 이 말들 전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매일같이 드십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그리고 실제 환자 사례를 본 사람으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백질의 질이 아니라 단백질의 양과 처리 속도입니다. 예순 이후 우리 몸은 단백질을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합니다. 특히 콩팥이 그렇습니다. 콩팥은 단백질을 쓰고 남은 찌꺼기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필터가 두껍고 튼튼했습니다. 조금 과해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예순을 넘기면서 콩팥의 역과 기능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계란 단백질과
두유 단백질이 아침 공복에 동시에 들어오면 몸은 잠깐 과부하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걸 연구자들은 단백질 부하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무섭게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큰 증상 없이 지나갑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68세 이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체중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셨습니다. 주변에서 살 좀 찌워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아침마다 계란 2개와 진한 검은 콩 두유 한 팩이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살은 잘 찌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가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콩팥이 단백질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를 소변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닙니다.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몇 달간 쌓인 부담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이건 계란이 나빠서도 아니고 두유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같이 동시에 공복에 들어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들어올수록 흡수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장에 남아 가스를 만들거나 콩팥으로 부담을 넘깁니다. 쉽게 말해 비싼 두유를 마셔도 몸은 그걸 근육이 아니라 소변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단백질도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두유는 점심이나 오후에, 혹은 두유를 드시는 날엔 아침 계란을 1개로 줄이는 것, 이 정도만 바꿔도 몸의 반응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아침에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란은 끊을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먹으면 예순 이후에 가장 든든한 음식입니다. 문제는 계란을 먹고 나서 무심코 마시는 마지막 한 잔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계란 드신 직후에 마시는 커피와 녹차가 왜 콩팥과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다리면 괜찮은지 연구를 바탕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자기 몸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마치고 이 행동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계란 드시고 입안이 텁텁하니까 따뜻한 커피 한 잔, 혹은 진한 녹차 한 잔, 속도 정리되는 것 같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걸 좋은 마무리 습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조합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와 녹차에는 공통적으로 폴리페놀 계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 자체는 항산화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고 몸에 이로운 역할도 합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칼슘, 단백질 분해 부산물과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란을 드신 직후에는 위장 안에서 단백질 분해 과정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때 진한 커피나 녹차가 들어오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흡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어르신들,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서는 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5세 최 여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계란 2개를 드신 뒤 직접 우린 녹차를 꼭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이게 혈관에 좋다는 말을 믿고 10년 넘게 이어오신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옆구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등 뒤까지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쪽에 작은 결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분이 잘못 먹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바로 마셨다는 점입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권고는 이것입니다. 계란을 포함한 식사를 하셨다면 최소 1시간, 딱 1시간만 커피와 녹차를 미루는 것, 그 1시간이 몸이 계란을 영양으로 처리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줍니다. 그럼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 1시간 동안 뭘 마시라는 겁니까?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물입니다. 차갑지 않은 물,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콩팥 부담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을 드신 뒤 바로 커피와 녹차를 마시는 습관, 오늘부터 끊으라는 말 아닙니다. 미루기입니다. 1시간만, 그 1시간이 콩팥을 쉬게 하고 혈관을 덜 자극하고 계란을 제대로 쓰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안 되는 조합들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계란이 괜히 무서운 음식 같아졌다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란은 잘만 먹으면 예순 이후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살리는 가장 훌륭한 음식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계란의 힘을 오히려 배로 살려주는 음식 조합,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계란 조리법의 정답을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계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명하게 드시는 방법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뭔가 크게 잘못 먹어온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계란은 여전히 예순 이후에 가장 값싸고 가장 완전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계란의 옆자리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계란을 다시 여러분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계란의 가장 좋은 짝꿍은 양파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은 부족합니다. 양파는 이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메워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파에 들어있는 성분은 혈관 안에 쌓이기 쉬운 불필요한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파를 함께 먹으면 계란을 드셨을 때 느끼던 더부룩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계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채소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은 몸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로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란 노른자가 역할을 합니다. 계란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토마토의 유효 성분을 감싸서 몸속으로 훨씬 잘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조리하면 각자 먹을 때보다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세 번째, 계란은 치즈와도 잘 어울립니다. 예순 이후에는 뼈와 근육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치즈는 계란의 부족한 칼슘을 보완해주고 단백질 흡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계란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가장 편안할까요? 정답은 반숙입니다. 너무 오래 삶은 계란은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고 날것에 가까운 계란은 어르신들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흰자는 단단하게 익고 노른자는 촉촉하게 남아있는 상태. 이 상태가 소화와 영양 면에서 가장 균형이 좋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계란을 넣고 7분, 그리고 바로 찬물에 담그는 것. 이렇게 하면
껍질도 잘 벗겨지고 속도 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드신 후 바로 눕지 마십시오.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 이 시간에 움직이면 단백질은 뱃살이 아니라 근육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뀝니다. 계란을 끊을 필요도 없고 비싼 영양제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계란의 짝꿍과 타이밍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과 감, 두유, 커피, 녹차는 시간을 나누어서 드십시오. 둘째, 계란은 양파, 토마토 같은 채소와 함께 반숙으로 드십시오. 셋째, 식후에는 조금 걷고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계란을 제대로 먹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그리고 남은 삶을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과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